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계시거나 산재 신청 후 요양 중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도 산재 관련 정보를 간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산재 사고를 당하신 일반 근로자분들의 경우 어떤 산재 사건은 산재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을까, 어떤 산재 사건은 직접 하는 것보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 홀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아주 간단하게 산재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단순 사고성재해를 말하고 또 다른 경우는 질병성재해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고성재해와 질병성재해 두 가지 유형 중 사고성재해의 경우 나홀로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성재해의 경우 사고상황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고 하는 사실만 잘 입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상식선에서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통해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병성 재해입니다. 질병성 재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질병성 재해는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리고 끼거나 충돌하거나 하는 특정한 사고, 교통사고 등과 같은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대부분 다 질병성 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그리고 암, 백혈병 등과 같은 지속적인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는 사건, 그리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각종 정신질환 사건, 장기간 신체 부담 직종에 근무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사건, 소위 노동 현장에서 힘든 일을 장기간 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깨, 목, 다리, 허리 등과 관련된 각종 질환 사건, 이상과 같은 사건들은 하나의 특정한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기보다 장기간의 반복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부담 작업, 그리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유형이기 때문에 장기간 누적적인 사항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사건으로 단순 사고성 재해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나홀로 산재 신청은 아주 어렵다는 점을 잘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병성 재해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청 상정의 원인을 찾아서 증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을 많이 경험한 노하우나 전문성이 있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 해결의 방향을 정확히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사고성 재해의 경우 나홀로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을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검색 코너에서 요양신청서를 검색하시면 산재 서식 4페이지짜리가 나옵니다. 둘째, 그 서식을 출력한 후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요양신청서 작성 방법과 관련한 설명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양신청서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주최의사 소견서를 받는 서식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무과에서 진료 예약을 하신 후 주치의사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원무과를 찾아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요양신청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모두 작성이 완성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요즘은 대부분 병원들이 산재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 접수 처리가 됩니다. 만일 원무과에서 산재 접수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요양신청서 4장짜리 완성본에다가 제초병원 진료기록부와 MRI, CT와 같은 영상을 찍었다면 해당 영상 자료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산재 접수 처리는 완료가 되고 공단에서는 조사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특이점이나 확인사항이 있으면 공단 직원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사실에 맞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최종 결정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나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이런 사고성 재해의 유형은 산재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하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충돌하거나 해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산재로 당연 신청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사실상 나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라든지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도 정상순로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산재 승인 후에도 평균 임금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해석의 문제, 그리고 법 적용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가능하다면 산재전문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유리한 관점은 주장하고, 그리고 불리한 관점은 방어 논리를 사전에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홀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4단계만 거치면 간단히 접수 과정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쟁점 사항이 있는 사건이라면 쟁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책을 수립한 후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